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 경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송패 조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자일 진월의 경자일이나 경일이나 경진일 때 운명적 특징과 송패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월달의 경자일일 경우에는 이거는 상관이죠. 요거는 편인입니다. 그래서 상관패인이다 그러죠. 상관이 뭐예요? 인성을 받다 이거죠. 근데 요것이 자진으로 삼합의 방국을 이뤘죠. 반합을 했죠. 자진으로 이렇게 반합으로 국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다면은 이것이 투간, 천간으로 투간이 이렇게 될 때는 사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국을 이룬 것은 세력을 이룬 거죠. 이렇게 자진으로 국을 이뤘다. 그러면 뭐예요? 세력을 이룬 거다. 이게 세력을 이룬 거다. 세력을 이룬 것은 그것이 사주를 주도하며 명예, 사주의 주된 에너지다. 이게 주된 에너지. 중심 에너지죠. 주된 에너지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월을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삼합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방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방국으로. 두 가지로. 이들은 삼합이나 방국이나 이들은 뭐예요? 다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스크럼. 합력을 하는 거죠. 스크럼을 짜는 거다. 이게.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크럼을 짜는 거죠. 그런데 이 스크럼을 짜는 것이 삼합으로 스크럼 짜는 것과 방국으로 짜는 것은 좀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세력을 이룬 형태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간을 한다. 이게 천간으로 투간한다는 것은 명을, 그 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주자가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격이라고 한다. 국을 이루지 않고도 월지를 기준으로 투간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보통 격을 말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월지는 그 명이 사회적으로, 이 월지는 뭐예요? 월지는 사회공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활동하는 그런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월지는 사회공이다. 월주는 사회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명이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무엇을 배워서 자격을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영역이 월지입니다. 그래서 월은 뭐예요? 자신이 커가는 과정이죠. 월은 또 뭐예요? 궁으로 말하면 부모, 형제, 궁이죠. 그럼 어릴 때 내가 자란 과정을 월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월로. 월지는 부모 밑에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월지는 그 명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무엇을 배워서 자격을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은 자신이 커가는 과정이죠. 스펙입니다.
그러면 월 기준으로 월에서 사례하는 것이 등령했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가졌다는 것이 그 명의 주된 조건들,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회적 조건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을 기준으로 보라는 거고, 월에서 무엇이 나갔는지 천간으로 나가야만이, 이 지지에만 있으면 뭐냐면 남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천간으로 지지에만 있는 거는. 그래서 천간으로 나가야만이 공식화된다, 드러난다. 그래서 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월에서 무엇이 나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월을 기준으로 천간에 무엇이 나갔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월이 이렇게 스크럼, 합을 한다, 이게 스크럼을 짰을 때는 더욱 중요시 봐야 되죠. 월이 스크럼을 짰다는 것은 그 명이 월 중심으로 에너지가 결합해서 그 명을 대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은, 이 월은 사회성과 개인 이력의 핵심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공부한 과정,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과정을 말하는 거고, 또 이거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나가 활동하는 그 부분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성과 개인 이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를 공간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사회적인 영역이다 이거죠. 사회적인 영역. 월지를 공간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일지는 그럼 뭡니까? 일지는 내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월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월지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이고, 이것은 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집, 혹은 우리 회사, 우리 가족,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라고. 그렇지만 일지는 뭐예요? 순수한 나 하나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영역. 이렇게 일지는 나를 표현하는 거고, 월지는 나를 포함한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집단성을 말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자진이 이렇게 삼합을 했죠. 왕지가, 이게 왕지 아닙니까? 자가. 자오묘유는 왕지죠. 왕지가 일지에 있어서 일지 중심으로 삼합을 했다 이겁니다. 자진으로. 항상 뭐냐면은 지지를 볼 때는 생지냐 왕지냐 고지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생지나 왕지나 고지는 뭐예요? 왕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왕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왕지가 일지에 있어서 일지 중심으로 삼업을 한 건데, 그러면 월의 이 편인이 일지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토가 자로 가는 겁니다. 자수가 진토로 가는 게 아니라, 생지나 고지는 왕지를 이렇게 왕 중심으로 뭉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를, 이 진토는 수의 고인데 수를 보관하는 용도가 왕지를 지원하는 용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태만으로도
사주의 세력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삼합이니까 삼합은 뭐예요? 삼합은 기적인 거고 방국은 뭐예요? 세적인 것의 합입니다. 세적. 이건 세력적인 거고 이거는 기적인 거죠. 기적인 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거. 그래서 삼합이니까 기적인 것, 전문성을 확보한 코드가 되죠. 기는 뭐예요? 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혹은 이론적인 거 이런 것을 삼합의 특성, 이것이 삼합의 특성입니다. 방국은 뭐예요? 세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혹은 물리적인 거 이것을 방국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니까 전문성을 확보한 이러한 코드가 된다 이거죠. 쓰임을 말할 때 일지삼합이라는 것으로 결국을 했지 않습니까? 일지삼합으로 일지를 중심으로 삼합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임수나 계수가 투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수나 계수. 계수가 투관하면은 이건 상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임수가 투관하면은 식신격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금 입장에서는 임수를 볼 때 경금에게 운동성을 부여합니다. 임수를 볼 때는 경금에게 운동성을 부여한다. 이게 운동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경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은 이 경금을 뭐예요? 움직이게 한다 이거죠. 움직이게 한다. 금이 뭔가를 하게끔 한다 이거죠. 이것은 금을 동적 에너지로 전환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금생수의 임수다 이거죠. 금생수의 임수. 그런데 계수가 작용하면은 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동적이죠. 금생수의 임수가 움직이면 금생수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동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계수가 작용하면은 정적이다 이거 정적. 금이 자발적으로 외부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죠. 계수가 작용하게 되면. 계수가 있으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계수가 있으면 경신금의 계수가 가까이 들어옵니다.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신금이 금생수하는 역할이 바로 자기 주변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노력의 조건으로 말하면 경신금이 동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신금이 가만히 있어도 계수는 경신금 안으로 가까이 근접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금생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신금이 금생수하는 역할이 바로 자기 주변에서 연결이 바로 됩니다. 노력의 조건으로 말하면 경신금이 동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 않아도 계수가 가까이 와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동쪽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임수는 뭐예요? 임수는 멀리 있다 이거예요. 경금에. 경신금에 멀리 있습니다. 멀리. 이 계수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릅니다. 임수와 계수의
그 체성이 다르죠. 그 경신금의 임수는 경신금에 멀리 있다, 밖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신금이 금생수 되는 과정이 움직여야 가능해진다 이게요. 개수는 움직이지 않아도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금생수가 되지만 임수를 보게 되면 멀리 있기 때문에 금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쪽으로 금생수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금생수 되는 과정이 움직여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임수가 작용하는 것은 금을 동쪽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진 수국에 개수가 투건하는 것은 국을 이룬 곳에 대표로 작용하는 거니까 상당법은 개수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 하는 조건보다는 금생수, 임수로 금생수 하는 조건보다는 개수의 작용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임수가 작용하면 삼합의 국을 대표로 해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때는 뭐예요? 금생수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토관하게 되면 금생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개수 중심으로 금생수가 움직이는 거죠. 요 점을 잘 알아주세요. 임수가 토관하면은 경금이 동쪽으로 수원태 가기 때문에 금생수가 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개수가 투하면은 개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생수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개수 중심으로 금생수가 된다 이거죠. 요 미묘한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하는 조건보다는 개수의 작용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임수가 작용하면은 삼합의 국을 대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금 중심으로 혹은 신금 중심으로 금생수가 중심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 일정 부분 그 명이 무엇을 하는 거에 이력을 부여한다면 임수로 금생수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개수로 진행되는 금생수는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그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임수로 가려면 경금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개수로 가려면 경금이 움직이지 않아도 개수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적이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경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금생수를 하는 것은 뭔가 달라지지 않는 걸 말한다 이게. 그러면 이때는 개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죠. 개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용도가 다르다 이거죠. 둘 다 임수든 개수든 간목이 쓰여져야 됩니다. 천간으로는 간목이 작용해서 식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 수식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결과를 인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생제하는 용도로 역할을 하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생제하는 용도. 수가 월지 편인을 끌어들인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인성이니까 자격을 갖고 있는 인성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 인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고 있는 머리를 쓸 줄 아는 행동, 생각, 말이 되는 거죠. 식상이 인성을 삼합으로 합해서 연결해서 끌어들여서 편인은 식상을 쓰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상은 뭐예요?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편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지만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이 상관이 편인이 되는 거죠. 상관과 편인이, 이 상관이
이 진토가 없는 상관과 이렇게 편인이 들어와 있는 상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상관을 식상을 쓰는데 이 편인은 식상을 쓰는 거에 조건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식상은 뭐예요?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편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지만으로 본다면 상관 플러스 편인이다 이거죠. 이것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합니다. 변화가 무쌍. 그래서 상관은 뭐예요? 행동에 대한 임기응변, 순발력이죠. 상관은. 근데 편인은 뭐예요? 이 머릿속의 생각에 대한 임기응변, 순발력입니다. 둘 다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강한데 이 상관은 실천적, 행동하는 거에 대한 임기응변, 순발력이 강한 거고 편인은 머리 돌아가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한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강하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인성이 없이 하는 것과 편인이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이 부정적으로 가면은 이 세상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기성이 강해질 수도 있죠. 사기성. 임기응변 순발력을 상황에 맞춰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쓰이느냐 부정적으로 쓰이느냐, 머리도 잘 들어가고 실제적인 행동이나 말도 잘한다 이거죠. 상황에 맞춰서 변동한다 이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잘 다듬어서 쓰여지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간목으로 이 소토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토를. 그 간목으로 소토를 어떻게 하느냐가 안정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코드가 된다 이거죠. 임수로 투관되면 식신격인데 식신격을 이루는데 이때 병화가 보여지면 이때 병화가 보여지면은 크게 쓰여집니다. 여기에는 목이라는 조건도 필요하지만 식신을 잘 쓰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크게 쓰여지죠. 크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봐야 한다 이거죠. 병화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연결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같은 글자라도 쓰임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 경인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편제죠. 요거는 편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재극인이죠. 재극인. 제가 인상을 극한다 이거죠. 인진을 이렇게 목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구. 인진을 목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삼합이든 방합이든 간에 왕지가 빠지면은 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국을 이룰 수 없다. 왕지가 중요한 거예요. 국을 이루느냐 아니냐는 왕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무조건 오고 국을 이루는 게 아니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빨리 갖춰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어설프게 이제 사주를 갖다가 이렇게 배우면은 이게 기본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합이든 방국이든 간에 그것이 합력을 이루려면은 합이 성립되려면 왕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왕지가 없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는 목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그냥 목국토입니다. 목이 토를 긋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월의 편인을 편제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정당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목으로 천간에 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쓰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월의 편인을 편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당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은 간목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편제가 충분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 결과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로 쓰느냐 임수로 쓰느냐 결정하면 됩니다. 정화로 쓰면은 밖에 지구로 쓰여지는 거고 지구로. 그리고 정화에 의해서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정화는 지구로 쓰여지는 거고 이 임수는 뭐예요? 업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업. 이게 다릅니다. 지구로 쓰여지는 것과 업으로 쓰여지는 것이. 임수를 쓴다면 재를 다루는 업, 간목이라는 재를 다루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업중심이냐 직중심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편제가 작용하게 되면은 월편인은 상당히 뭐예요? 위축돼 있죠. 오히려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 편인 진토가 목을 수용하는 형태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목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영역이 진월인데 진월의 기본적인 조건은 목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월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일간에 상관없이 진월에 필요한 게 뭐냐? 목국토다 이겁니다. 목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월에는 무조건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간목만 나와 있다면 이것이 이 명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 재를 기준으로 직을 갖는다 이겁니다. 혹은 업을 갖는다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가 기본 베이스죠. 편제를 활용하는 직업군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화를 보느냐 여기서 정화를 보느냐 임수를 보느냐를 봐야 되는데 임수를 봤을 때는 서두르지 말아라 이거죠. 몇 번 해보면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한테 압박해서 임수는 뭐냐면은 상당히 늦습니다. 임수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한테 압박해서 왜 임수를 쓰게 되면 늦기 때문에 왜 이렇게 더디냐 느리냐 남은 빠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경금이 임수를 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진행하는 건데 오화를 봐서 오화를 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경금은 오화를 봐야지 만들어지는 건데 오화를 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오래 걸립니다. 경금을 완성하기까지는. 그런데 오화로 만들어진 경금이다 그러면 임수로서 바로 쓰면 됩니다. 근데 오화가 없으면 임수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다 이거죠. 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월 경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편인이 중첩이 됐죠. 이렇게 편인이. 진토가 두 개니까 당연히 목국토를 해야 되겠죠. 하나만 있어도 목국토를 해야 되는데 두 개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목국토를 해야죠. 편인이 두 개라면 경금은 편인의 매금적 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토에 묻힌 것이 진토의 생각, 진토는 편인이니까 생각, 사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편인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김은 자기의 독자성, 개별적 역할 등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매금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묻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금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화에 의해서 목적을 부여받는 것이 어렵죠. 금생수 하는 것, 자기 영역을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목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매금되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죠. 소토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토가 많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수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수화에. 수는 토국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억압이 되죠. 또 화는 뭐예요? 화생토로 설기가 되죠.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많으면 수화가 쓰기가 거북해진다 이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국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목국토가 되면은 수화를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월의 경진일주는 변수가 많은 일주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다변성, 편인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왔다 갔다 하죠. 유동성이 많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의심하는 것, 이렇게 편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정한 형태다 이게요. 생각이 안정이 안 된다 이거죠. 또 어떤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일관성 있게 그 생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들다 이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조절이 안 돼 있다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 이겁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그냥 진월의 경금이 조절이 안 돼 있는 것만으로 결정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뭘 결정을 못 해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다 이겁니다. 그게 진토 편인입니다. 그런데 일지마저 진토로 조절이 안 돼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내 결정이 맞느냐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결정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이것이 목토로 조절이 안 돼 있다면 편인의 갈등, 의심 이런 거에 의해서 대상을 보게 되니까 대상이 힘들어지죠. 어떻게 빨리 결정해. 이렇게 결정을 못하니까 대상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목의 제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목이 작용한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쟤는 뭐예요? 현실적인 거죠. 가시적인 겁니다. 인성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면 현실감. 그런데 이 쟤는 뭐예요? 어떤 결과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생각한 것을 현실화시키고 가시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목국토가 안 되면은 머릿속에만 있고 생각만 있지 결과가 현상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현실화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의 재는 여기서 간목의 재는 결과인식의 코드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부를 몇 시간 하면 어떻다 하고 확정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안절부절하면서 공부를 하죠. 이거 하고 있는데 맞는가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국토로 제극이 돼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요거까지 해야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자기 프레임 안에 형성하게 됩니다. 인성이 많은 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이게요. 그저 그런 명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것. 어떻게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무엇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더라고 확신을 해주는 것이 간목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제극인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인성이 많은 명의 제극인은 현실적인 근거를 추구하는 힘입니다. 경진일이 진월에 나왔는데 조절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수를 쓰는데 내가 임수를 쓰는데 목이 없으면 경금이 살아나는 방법은 오로지 임수를 끌어들이는 건데 이렇게 토국수가 되죠. 이 간목이 없으면 토국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토국수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는 것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나? 이런 것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식신을 편인이 극하는 거죠. 이걸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이 왕에서 토를 주도적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조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면 앞에 진토 의심들이 있어도 몇 번 해보면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있으면 토생금 금생수로 가죠. 통로가 되죠.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게요. 그런데 목도 없고 금도 없으면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식이라고 한다 이게. 도식의 가장 큰 작용 하나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검열은 되새김인데 되새김은 공부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되새김을 안 하면 공부는 소화가 안 됩니다. 모든 공부에는 다 되새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추한다고 그러죠. 반추한다고. 돌이켜본다. 되새김이 안 되면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본능적인 되새김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집에 가서 한두 번 되새김을 합니다. 복습을 한다 하면 자기 걸로 소화해내죠. 몇 번을 반복한다면. 그런데 되새김이 긍정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지질 않는다 이게.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게. 추억만 생각하는 되새김. 자기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소개팅을 해줘도 옛날 애인을 비교하여 나가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식이 심해지면 문을 닫죠. 자기 회로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추억의 되새김만 합니다. 추억만 씹어가면서 새로운 곳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자기 검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기 완성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논어에도 나오죠.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다본다. 이게 다 되새김하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이나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진토가 많을 때는 수가 왕하든지 목금이 왕해서 목이나 금이 왕해서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진토가 많은데 다른 도움이 없다면 뭔가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며 자기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놓고 잘 내놓고 보여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지적질이 들어오는 순간 문을 닫습니다. 임진월 경진일인데
임진월 경질인데 천간에 예를 들어서 무기토가 투간에서 밀고 들어오면 뭐예요? 도식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도식을 방비하는 조건으로 간목으로 재극인을 해야 됩니다. 사선의 방법들은 금이나 수가 왕해져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금이 왕해지면 토생금으로 통관시켜주고, 수가 왕해지면은 금생수를 해서 이 토를 끌어내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금이 토를 설해서 생수하는 조건, 수 자체로 힘을 가져서 금을 끌어내는 것, 수가 토국수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는 것은 자선책 방법이고, 그냥 목국토 하면 됩니다. 목국토를 하면은 재극인을 하고 수생목을 해서 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경임갑으로 돼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금이 자기의 가치를 밖으로 실현하는 것, 이것을 삼변이라고 합니다. 삼변. 금에서 시작해서 세 번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 금이 하는 역할, 분별하는 것, 나누는 것, 부분 짓는 것, 이런 역할이 수를 통해서 목까지 가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것으로 자기 역할을 밖으로 표현한다,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